기본적으로 이제 코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운동은 되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운동이 막 하는 거죠. 막 하는 건 운동이 아니고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이 아니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워서 다리를 움직이든 팔을 움직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병곤입니다. 스포츠 의학을 전공했고요. 운동과 트레이닝, 재활에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가 움직일 때 팔다리가 움직여도 최초의 움직임은 코어에서 생기거든요. 코어가 학문적으로 하면 팔 빼고 다리 뺀 나머지가 코어예요. 코어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움직여도 손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코어가 먼저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는 게 순서거든요. 근데 이제 코어가 무너져 있으면 코어는 힘이 빠진 상태에서 팔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되면 척추가 밑으로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크나 요추, 염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코어가 약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코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호흡이거든요. 보통 지금 이렇게 누워 있다면 갈비뼈가 조금 이렇게 열려 있어요. 약간 이렇게 오픈되어 있거든요. 호흡을 해서 공기를 뱉으면 이 갈비뼈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한번 뱉어볼까요? 내려갔죠. 이렇게 되면 갈비뼈와 골반의 간격이 가까워지면서 코어가 단단해지죠. 지금 이렇게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요, 코로 마시고 복부와 가슴 나오게 하고 호흡 뱉어주세요. 뱉어서 언제까지? 더 이상 몸속에 공기가 없을 때까지 뿜어주시고 다시 코로 깊게. 요거 몇 번 하시면 어지러우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고 해서 얘가 계속 반복되면 호흡이 한 호흡 한 호흡 할 때마다 코어 운동이 되니까요. 사실은 따로 운동을 떼놓고 안 해도 되죠. 출근할 때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아니면 운전하면서 이 호흡을 계속하면 앉아서도 코어 트레이닝이 계속 되는 거죠. 특히 나이 드신 분 중에 식사를 많이 안 하는데도 배가 나오거나 이런 분들이 배가 나왔다기보단 몸통에 공기가 많이 차 있어서 배가 나오게 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코어 운동을 시작하실 분들은 이게 첫 번째예요. 얘가 안 되면 첫 단추가 잘못돼서 그 다음 단추들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은 보통은 갈비뼈와 골반 사이, 여기가 몸에서 가장 약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갈비뼈와 골반의 근육이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런치라는 걸 하는데요. 손 한번 올려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쭉. 그렇죠. 여기까지 올랐어요. 내려오시고요. 집에서 테스트 해보시면 이 손끝이 요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야 갈비뼈와 골반의 간격이 짧아지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우리 트레이너가 한 것처럼 호흡이 뱉어지면서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고 몸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동작인데요. 가능하면 이 동작을 테스트로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코어 운동을 통해서 이 간격을 좁혀간다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요추, 척추뼈가 딱딱하면 잘 안 되는 동작들인데요. 아마 이거 집에서 하시면 10분 중에 8분 정도 안 된다고 봅니다. 쉬운데요, 쉽지 않습니다. 무릎 잡아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오뚜기처럼 롤링을 할 거예요. 한 번만 10번만 해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동그란 공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비뼈와 골반 사이의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몸을 동그랗게 이렇게 말게 되거든요. 그 힘이 없으면 놓쳐서 이렇게 퍼져버려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코어에 근력이 없거나 요추가 딱딱하게 굳어버렸거나. 그래서 이 동작이 안 된다면 매일매일 노력하셔서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허리를 다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에요. 운동은 되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운동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막 하는 거죠. 막 하는 건 운동이 아니고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이 아니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똑똑해지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간은 금이니까 그 시간을 아끼려면 조금 더 엑기스의 운동들을 하는 게 필요하죠. 팔다리 드는 운동이 있는데요. 다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뭐 이런 운동들이죠. 그죠? 누워서 다리를 움직이든 팔을 움직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약하니까 여기가 자극을 받아야 돼요. 허리 뒤가 자극을 받으면 바로 멈추셔야 돼요.
허리를 다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이 동작 자체는 허리 뒤쪽을 운동하는 게 아니라 복부 앞쪽을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앞쪽에 자극이 와야 돼요. 만약에 이 동작을 했는데 허리 뒤쪽으로 자극이 간다, 스탑. 그리고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걸 하는 게 좋아요. 무릎 90도 올려보실게요. 양쪽 팔, 팔꿈치.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요 무릎과 손이 서로 밀고 싸우는 거예요.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떼도 안 떨어지죠? 왜? 서로 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허리 뒤쪽으로 근육의 쓰임이 안 가요. 그래서 이 동작을 10초 하시고 휴식하시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아마 훨씬 더 코어가 강해지실 거예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의 일반적인 문제는 발의 포지션이 잘못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중둔근이라고 하는 엉덩이 옆에 있는 근육이 약하면 이 무릎이 이렇게 착지될 때 이렇게 가요. 그러다 보면 무릎이 이렇게 꺾이면서 부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무릎이 발등 위에 이렇게 위치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이 중둔근이거든요. 중둔근은 일반적으로 재봉선 바로 뒤에 여기에요. 이 운동도 또 다리 들기인데 많이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들어요. TV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러면 쓰이면 안 되는 근육이 사용되거든요. 이렇게 하실 바에는 주무시는 게 낫고요. 제대로 하시려면 몸통에 약간 뒤쪽으로 와서 다리가 이렇게 들려서 여기에 자극이 오셔야 돼요. 주머니의 뒤쪽. 그래서 여기에 자극이 와야 이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이 주로 코어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릎 다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코어가 약한 경우가 무릎을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운동선수도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허벅지 근육은 앉았다 일어날 때 많이 사용돼요. 자, 보통 스쿼트라고 하거든요. 이 스쿼트 동작은 어깨 넓히시고요. 둘, 이렇게 하거든요. 뭐가 문제냐면 내려갈 때 속도를 제어해야 해요. 그래서 내려갈 때 2초, 올라올 때 1초. 이 리듬으로 해야 허벅지에 자극을 받거든요. 집에서 홈트로 스쿼트 하시는 분들은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간 대비 효율성과 근육의 성장이 거의 없어져요. 그렇죠. 내려갈 때 천천히, 올라올 때 조금 빠르게. 슬로우, 퀵. 그렇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스쿼트를 할 때 내려갈 때 허벅지에 에너지를 모아요. 일어나면서 그 모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1대1로 움직이면 모으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관절을 이용하는 운동이 돼요. 이렇게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100개를 해도 안 힘들거든요. 스쿼트는 기본적으로 양 발은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요. 귀부터 어깨선, 복숭아선까지 수직선을 만들죠. 만든 상태에서 앉을 때는 무릎과 고관절이 동시에 구부러지면서 이 중력선을 그대로 지켜주셔야 돼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 허벅지가 지면하고 수평이 될 때까지 내려가 볼까요? 천천히. 그렇죠. 그리고 일어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요 내려가는 동작, 그리고 내려갈 때 한 2초 정도의 시간, 올라올 때 1초, 그게 움직이는 리듬이거든요. 그 정도면 스쿼트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아요. 팁을 조금 드리면 밑으로 내려갈 때 발가락이 땅에서 뜨면 이렇게 들리는 분들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10개의 발가락이 저희 손가락에도 지문이 있듯이 지면을 이렇게 꽉 누르고 있다. 그래야 지면에 힘이 다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걷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걷기만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건강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만보 걷기가 최종 종착역은 아니죠. 조금 더 건강해지기 위한 최소한의 단계가 만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사람들이 걷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ACSM이라고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는 7,500보를 컷 포인트로 해서 그 이상을 걸어달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것보다 못 미치면 신체 활동이 부족한 거라 조금 더 많은 양이 필요한 거고요. 만보가 넘어가면 효율성에서 떨어지게 돼요. 많은 시간은 투자하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적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보폭이 좁은 거예요. 보폭이 좁게 되면 우리가 걸을 때 발목, 무릎, 고관절, 코어까지 사용이 되는데 그 근육들을 충분히 쓰지 못하고 걷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관절에 무리가 오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일반적으로 좁게 걸으시는 분들은 시선도 떨어지거든요. 밑을 보시면서 발의 보폭은 요 정도로, 몸에 힘은 없이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느낌으로. 부상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목, 무릎, 허리에 부담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근육이 사용되어야 관절이 보호가 되는데 근육을 사용 못하니까 관절에 기대어서 걸음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폭에 대한 기준 또는 속도에 대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넘기지 못할 경우 몇 세 이상 살기 어렵다, 또는 몇 세부터 병원에 갈 확률이 많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팔자 걸음은 일반적으로 발가락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거라요. 이렇게 벌어지면서 무릎도 같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주로 저희가 양반 걸음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급하지 않아요. 아주 천천히 걸어요. 일반적으로 안짱 걸음은 발가락이 안으로 이렇게 모였는데요. 발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걷죠. 이렇게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이 팔자 걸음하고 안짱 걸음하고 둘 다 뭐가 제일 크냐면요, 무릎이 뒤틀리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골반, 무릎, 발목까지가 일직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얘가 벌어지거나 모이거나 하면 무릎이 뒤틀리거든요. 그러면 걸으면 걸을수록,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무릎의 부담이 커지죠. 보통 신발 닿는 부위로 알 수 있는 거는, 팔자 걸음은 발이 벌어져 있어서 뒤꿈치의 바깥축이 많이 닳아요. 안쪽으로 걷는 분들은 발에 안쪽 날이 이렇게 죽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바깥쪽이 안 닿아 있고. 그래서 오래 신은 신발을 이렇게 두면 바깥쪽이 많이 닳았는지 안쪽이 닳았는지 또는 가운데가 닳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유추할 수 있죠. 베스트는 뒤꿈치에서 약간 바깥쪽. 기본적으로 똑바로 걸어야 똑바로 뛰거든요. 똑바로 뛰어야 근육이 올바르게 사용돼서 근력도 좋아지고 파워도 올라가요. 그래서 스포츠를 잘하는 선수들 걷는 거 보면 근육이 굉장히 밸런스 있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걷기서부터 달리기 이런 것들이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걸을 때 걷는 사람들의 문제가 발목이 잘 안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발목이 좀 부드러운 상태여야 하거든요. 이제 그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혼자 또는 운동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동작을 런지 자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목 90도, 무릎 90도, 고관절 90도, 뒤에 있는 다리도 동일하게 하고요. 주먹을 이렇게 쥐어서 신발의 코앞에 두시고 홈롤러나 나무를 이렇게 세워 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내 무릎이 그대로 전진을 했을 때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를 닿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닿지 않으면 발바닥과 종아리가 타이트한 거라 이 상태로 걷는다면 정상적으로 걷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유연성을 확보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닿지 않는다면 내 몸의 체중을 여기 실어서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닿을 때까지인데, 그러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TV를 보시면서 매일매일 조금 하시면 아마 0.1mm씩 조금씩 좋아지실 거예요. 근데 스트레칭은 기본적으로 자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몸에 짧아지기 쉬운 곳은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측정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옆으로 쓴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숙였을 때 내 손가락이 바닥에 닿으면 햄스트링 요 근육이 짧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막 손바닥하고 팔꿈치가 닿으려고 막 이렇게 억지로 막 내려가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의 근육은 기본적으로 너무 길어지면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손가락이 발끝에 닿는다? 스트레칭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쪽에서는 두 번째는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유연한 걸 확인하려면 벽이나 테이블 같은 데를 잡고요. 발목 잡아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으면 얘도 스트레칭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트레칭은 이유 없이 많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이 해버리면 근육이 늘어져서 힘을 못 써서 헐렁헐렁해져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걸을 때 제일 많이 사용되어야 할 곳이 종아리거든요. 그러면 양발로 쓴 상태에서 벽을 살짝 잡고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거죠. 이렇게. 특히 팁을 하나 드리면, 여성들이 오래 앉아 계시거나 서서 일할 때 종아리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동작이 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세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섰을 때 복숭아뼈에서 시작해서 몸통 가운데를 타고 귀까지가 수직일 때 올바른 자세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자세에서 걷기에 시작이 되니까요. 이 자세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자세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자세를 만들려면요. 앞쪽 허벅지에 힘을 주고요. 힘을 주면 엉덩이에 힘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가슴을 탁 피고 턱을 살짝 내려주면 좋은 자세예요. 그렇게 해야 관절에 기대지 않고 근육의 힘으로 서 있으니까요. 관절이 건강해지는데 단점은 힘들어요. 대신에 다이어트가 될 거예요. 근육을 쓰니까. 그래서 좋지 않은 자세로 있는 분들이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는 업무를 본다, 서 있는다, 근육을 하나도 안 쓰고 있으면 근육이 다 놀고 있죠. 에너지 소모가 없는 거죠. 시선은 10도에서 15도 밑에 정도를 봐주시면 돼요. 발 모양은요, 처음에 디딜 때는 뒤꿈치가 먼저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느낌은 내 발바닥을 앞 사람한테 보여준다예요. 첫 걸음이 이렇게죠. 이렇게. 그 다음이 일어서서 한 발의 균형을 잡고 이렇게 밀죠. 밀 때 가장 중요한 건 엄지, 검지, 중지 안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그 바깥쪽은 새끼발가락 쪽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자와 안짱다리는, 팔자는 걸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새끼발가락으로 마지막에 밀게 되고요. 안짱은 이렇게 미는 거죠. 엄지발가락이 가장 강하고 커서 균형도 잘 잡고요. 힘도 가장 많이 써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걸을 때 여러 가지가 중요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보폭이거든요. 그 보폭이 자기 키에서 100을 딱 빼면 내 보폭이어야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뻗었을 때 75cm를 가야 되잖아요. 생각보다 먼 거리예요. 손은 기본적으로는 편하게 하는 게 좋은데요. 손이 앞으로 가는 거랑 뒤로 가는 게 있는데 공원에서 걸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는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팔이 뒤로 갈 때 몸이 꼿꼿하게 펴지거든요. 그래서 앞쪽으로 드는 게 아니라 손을 펴도 되고 구부려도 되는데 뒤로 보낸다. 이런 느낌이 돼야죠. 이런 느낌이. 핀다면 이렇게 뒤로. 기본적으로 권장 시간은 30분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텀은 저희가 운동의 효과를 볼 때 가장 권하는 건 주 3회예요. 그럼 월, 수, 금 이렇게 걷든지 화, 목, 토. 우선은 가벼우면 좋겠다. 그리고 쿠션이죠. 쿠션이 딱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딱딱하면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아요. 판때기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얘가 소프트한 거에 있으면 발가락이 거기서 좀 움직이면서 균형 잡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굽이 높지 않았으면 좋겠다.